안녕하세요. 뚜벅맘입니다. 오늘 혹시 음질이 어떤가 모르겠어요. 제가 휴대폰을 바꿨거든요. 그 전에 올렸던 영상들은 아이폰 8로 녹음했던 영상이었거든요. 그런데 휴대폰이 고장나서 매장에 갔더니 저도 몰랐는데 그 휴대폰을 6년 넘게 썼더라고요. 드디어 고장이 나서 전화 발신 수신이 다 되지 않아서 이번에 6년 만에 새로운 휴대폰을 장만했습니다. 음질이 더 좋아졌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얼마 전에 올렸던 영상에서 카카오뷰 친구 100명 채우기를 품앗이 안 하고 해보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얼마 전에 드디어 친구 100명을 채웠어요. 그래서 오늘은 친구 100명을 채우기까지 어느 정도의 기간이 걸렸는지 그리고 그동안 어떻게 운영했는지 운영 방법들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카카오뷰에서 채널을 구독하는 친구가 100명이 이상 되면 카카오뷰 창작센터로부터 수익 정산 메일을 받을 수가 있어요. 저는 카카오뷰에서 4개의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개 채널이 유독 친구 수가 꾸준히 늘어나는 게 보여서 다른 채널보다 좀 더 신경을 써서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친구 100명을 채우기까지 친구 품앗이를 전혀 하지 않았고 또 가족, 친구, 지인의 도움도 받지 않았어요. 제가 채널을 운영한다는 걸 주위에 말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아는 사람이 없어요. 남편도 제가 카카오뷰를 한다는 건 알고 있는데 어떤 채널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고 이런 거는 모르기 때문에 남편 도움도 받지 않고 온전히 혼자 해낸 일이라서 더 뿌듯한 것 같아요. 100명을 만들기까지 운영한 기간을 보면 제가 이 채널을 개설해서 보드를 처음 발행한 날이 2022년 12월 11일인데요. 친구 100명을 채운 날은 2023년 2월 8일이에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대략 60일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60여일간 발행한 보드 개수는 총 296개이고요. 하루 평균 5개 정도 보드를 발행을 하고 있어요. 물론 더 적게 한 날도 있고 더 많이 한 날도 있는데 하루 5개는 가능하면 꼭 채워서 발행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 제 채널의 친구 증가 그래프를 보시면 아주 완만하고 꾸준하게 상승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프에서 채널 친구 수는 100명으로 나와 있는데 친구 추가 수는 104명으로 나와 있는 건 그동안 제 채널을 104분이 구독해 주셨는데 그 중에 4분은 구독을 취소한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최근 보름여간 친구 수 증가 그래프인데요. 군데군데 빠져있는 총 4일을 빼고는 매일 조금씩 친구가 늘어났어요. 어떤 날은 하루에 10명이 추가된 날도 있고요. 증가 수가 요일에 영향을 받는가 하고 살펴봤는데 연관성은 적은 것 같고 아무래도 콘텐츠에 따라서 노출 정도에 따라서 친구 증가 수가 차이가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이렇게 꾸준히 친구가 추가된 게 최근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채널을 개설하고 얼마간 친구 수 그래프를 보시면 초기에 얼마나 조용했던 채널이었는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채널을 처음 만든 이후에 20일 넘게 친구 수가 0명이었어요. 그러면서 누가 보지도 않는 보드를 계속 발행을 하고 있으니 나 혼자 이거 뭐 하는 거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냥 아이나 제대로 키울 걸 시간 낭비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면서 내가 지금 이게 잘하고 있는 건가 하고 의구심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한번 보드를 발행해 봤어요. 어차피 인터넷 기사는 매일 습관처럼 보는 거고 보다가 좋은 기사를 공유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일이라서 포기하지 않고 일단 해보자 하고 계속 발행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한 달이 지난 무렵부터 본격적으로 친구가 매일 몇 명씩 추가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한 달 정도 운영을 했을 때 그때 회의감이 많이 들고 있었던 상태였는데 정말 한 달이 지나서 이렇게 성과가 조금씩 나타나는 걸 보고 포기 안 하기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카카오뷰를 운영하면서 친구 수 늘리기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검색을 하시다가 제 콘텐츠를 보고 계실 텐데요. 적어도 최소 한 달은 콘텐츠의 양을 쌓는 기간이라고 생각하시고 왜 이렇게 친구가 늘지 않지 하고 많이 걱정하시기보다 일단 투자하는 기간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좋은 콘텐츠를 찾아서 열심히 규칙적으로 보드를 발행하는 것에만 집중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만약에 한두 달 했는데도 정말 친구가 늘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하면 내 보드에 유입되는 연령대를 고려해서
채널의 카테고리와 콘텐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동안 제가 채널을 어떤 방법으로 운영해 왔는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저도 카카오뷰를 하면서 노출도 되지 않고 친구 수도 늘어나지 않고 이럴 때 운영 방법 등에 대해서 검색을 많이 해봤는데요. 그러다가 한 가지 카테고리에 꾸준히 올리는 게 좋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 걸 봤어요. 제가 처음에 카카오뷰를 시작했을 때 그냥 이것저것 분야를 가리지 않고 좀 흥미로운 기사다 하는 것들을 올렸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슈가 될 만한 기사다 하면 노출이 많이 되는데 그게 잠깐이고 지속이 되지 않더라고요. 제가 지금 4개의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운영하는 4개의 채널이 각각 분야가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주제에 대한 보드를 집중해서 발행을 하게 됐고요. 그렇게 하는 것이 해당 카테고리 내에서 노출이 많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방문자 입장에서 생각해도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서 채널 이름이 자주 보여야 구독을 눌러줄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카테고리 하나를 공략하자. 이게 저의 운영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규칙적인 시간에 발행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매일 일정한 시각에 보드를 발행을 하고 있는데요. 일정한 시간에 보드를 발행하려면 예약 발행 기능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저는 오전 7시 반, 그리고 오전 11시 반, 그리고 오후 3시 반, 저녁 7시 반 이렇게 일단 4번의 시각에 예약 발행을 걸어두고요. 좋은 콘텐츠를 또 찾으면 그 사이사이 시간에 추가로 예약 발행을 걸어두고 있어요. 한 채널당 보드 발행을 하루에 최대 10개까지 할 수 있거든요. 많이 하는 날은 10개까지도 발행을 해봤는데 보통은 6개, 7개 정도 발행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몰아서 올리거나 뜸하게 올리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예약 발행 기능을 통해서 시간을 규칙적으로 좀 띄엄띄엄 하루에 최소 5개 이상은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예약 발행 기능을 이용하면서부터 보드들이 노출이 굉장히 잘 이루어지더라고요. 예약 발행 기능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셔서 규칙적인 시간에 보드가 발행되도록 하시면 더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또 중요한 것은 방문자 통계를 활용하는 거예요. 채널을 운영할 때 통계를 바탕으로 운영을 하면 성과를 더 높일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반드시 활용해야 될 자료라고 할 수 있어요. 통계를 통해서 방문 수나 클릭 수 같은 것도 당연히 확인할 수 있지만 방문자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유입됐는지 또 방문자들의 성별과 연령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제가 제 채널에 주로 들어오시는 분들을 확인해 봤더니 주로 50대 이상 여성분들이셨어요. 제가 처음에 보드를 운영했을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친구도 한 명도 없었고 노출도 거의 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통계를 볼 생각도 하지 않았고 통계를 보는 게 의미가 없었거든요. 그때는 하루에 그 보드를 처음 발행한 시간이 오전 8시 반이었어요. 보통 직장인들이 그때쯤 되면 근무를 앞두고 휴대폰 잠깐 보고 그러지 않을까 싶어서 8시 반 정도로 첫 예약 발행 시간을 설정을 했었는데 통계를 확인하고 제 채널에 주로 방문하시는 분들이 50대 여성분들이라는 걸 알고 나서부터는 하루에 첫 보드를 발행하는 시각을 7시 반으로 앞당겼어요. 50대 이상 여성분들이시라면 아무래도 좀 아침에 일찍 일어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콘텐츠를 찾을 때에도 주된 방문자 층에게 좀 더 유익한 내용을 위주로 찾아보고 보드를 발행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팁을 하나 드리면 사실 이거는 팁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보통 어떤 전자제품을 구입했을 때 사용하기 전에 사용 설명서를 먼저 읽어보시는 분들이 있고 일단 작동부터 해보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저는 사용 설명서를 먼저 읽어보는 유형이거든요. 기계치이기도 하지만 혹시 내가 모르고 만진 게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사용 설명서를 먼저 읽어보고 제품을 만져보는 그런 유형이거든요. 그런데 많은 전문가들이 제품의 모든 답은 사용 설명서에 나와 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카카오뷰도 마찬가지 같아요. 카카오뷰 홈페이지를 보면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가이드와 운영 요령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카카오뷰 시작하시기 전에
아니면 이미 시작했다고 하시더라도 한 번쯤은 꼼꼼히 읽어보시면 카카오뷰를 이해하고 운영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카카오뷰 창작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창작 지원을 클릭하시면 카카오뷰 가이드 for 비기너 페이지로 이동을 합니다. 거기서 한번 내용들을 읽어보시고 운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카카오뷰 창작센터에서 보내주는 수익 신청 알림 메일은 언제 올까요? 제가 이걸 찾아봤더니 기준이 충족된 달의 다음 달 1일에 메일이 발송된다고 해요. 제가 기준을 충족한 달이 2월이니까 3월 1일에 메일이 들어온다는 건데, 만약에 제 채널을 구독해주신 분들께서 2월 안에 우르르 구독 취소를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저는 그 메일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영상을 만드는 게 너무 민망해지는 상황이 돼서 좀 불안하기도 한데요. 특별한 일이 없다면 3월 초에는 카카오뷰 창작센터에서 수익 정산 메일을 받은 경험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 추위가 한풀 꺾이고 봄이 슬슬 다가오는 것 같아요. 이럴 때 감기 걸리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감기 조심하시고요. 오늘 하루도 긍정적인 마음으로 좋은 생각 많이 하시는 하루 보내세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